2023년 5월 17일입니다. 오늘 노영희 뉴스 인사에 다 다녀왔고, 시사본부 가기 전에 녹음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으로 약간 소음 들리는 거는 이제 제 바로 집 앞에 어린이 공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인조잔디가 잘 깔려 있어 갖고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 교사들이랑 부모님들이랑 이제 막 뛰노는 모습입니다. 소리입니다. 사실 오늘 뉴스인사에서 최말자 씨 사건하고 김신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최말자 씨 사건은 사실은 우리 사법부의 부끄러운,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의 검사들의 그 어떤 어처구니 없는 나쁜 짓들, 그것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기록되지 않고 그냥 지들이 무슨 깽판을 치든 해도 그냥 넘어가니까, 그걸 사법부도 결국은 법원의 판사들도 똑같이 그냥 같은 공범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말자 씨 재심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근데 사실 이 김신혜 사건은 이게 진영 논리로 봐서도 안 되고, 명확히 당시의 상황, 팩트,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웅이라는 사람이 고발사주의 그에서 피의자, 당사자이기도 하고, 물론 그것이 무죄가 났든 그런 쪽으로 하든 건 지금의 검사들의 어떤 나쁜 짓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 김웅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속해 있었고, 근데 그것과 그 사람이 그 해남지청장 시절에 자신이 본 김신혜 사건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은 분류를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도 역시 이 검사라고 하는 어떤 색안경으로 사건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수사. 그런데 그러기에는 좀 그 사람이 조금 좀 독특하죠. 그 사람이 주장한 바는 그겁니다. 언론에 노출되기 좋아하는 야망이 큰 박준영 변호사, 실명 그런 얘기를 하죠. 박준영 변호사,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하지만, 사실 일부 일각에서는 저 사람의 일종의 공명심 때문에 사실은 다 되는 사건을 마치 지가 밥숟가락 올려놓고 해서 뭔가 이렇게 대단히 정의로운 이런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또 반대의 평가도 있습니다. 상당히 재심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돈벌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약천 오거리 사건이라든가 다양한 사건, 그리고 윤석열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아무도 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를 지가 나서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폄훼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것과 김신혜 사건이 진짜 무죄냐 유죄는 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사실 김웅 의원 주장한 바, 예를 들면 사실 김신혜가 범인이고,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뭔가 이렇게 좀 거리를 찾고 있다가 김신혜한테 덫에 걸린 건지, 아니면 김신혜하고 그 방송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뭔가 입을 맞춘 건지, 아니면 뭔가 서로 이심전심 뭐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웅 의원의 주장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김신혜가 범인인데 뭔가 이슈거리를 찾아서 사건을 방송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 쪽에서 그것을 이슈화했고,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팩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확인 없이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논란이 마치 있는 것처럼 했다가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재심 이렇게 되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경찰이 불법적인 수사, 강압적인 수사, 뭐 때리기도 했으니까 폭력적인 수사, 그걸 했다. 분명히 그건 맞다. 그러니까 그게 재심이 되는 건 맞다. 그런데 김신혜 자체가 무죄이기 때문에 재심이 되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수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불법적인 수사를 당시에 2000년대 경찰 애들이 그냥 뭐 자백만 좀 받으면 될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냥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차분하게 수사 증거 수집해서 그랬으면 김신혜가 범인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뭐 금방 알 수 있는 없던지 모르지만 어쨌든 적어도 경찰이나 검찰은 떳떳했을 것이다. 무죄가 나더라도. 이게 이제 사실 김웅의 주장이고,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웅 의원의 주장이. 김웅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정황상,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이제 술과 독실암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알리바이 부분부서는 분명히 이것은 다퉈볼 만하다. 무조건 김신혜 너 범인 맞지? 조져갖고 자백받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 증거를 찾아서 따라가면 될 일을 그때 했던 이 경찰 애들이 이제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그렇게 해갖고 사건을 망친 거다. 김웅 의원의 주장,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신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차분하게 증거를 찾아서 수사와 재판을 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퉈볼 만했다. 그런데 그거를 불법적인 근데 사실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런 때리고 이 현장 검증 영장 없이 이건 사실 그쯤엔 관행이었다고 그냥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고 그 부분은 맞다. 근데 이게 이제 김신혜 사건의 복잡함입니다. 거기에 이제 김신혜를 일종의 무고하고 억울한 어떤 주인공으로 만들었던 방송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정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소신 빠꾸날 수 없죠.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어떤 일정 정도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걷어들이는 거는 아직은 못 봤다. 왜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런 거죠.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만 했을 뿐이다. 아니 그걸 결론 내리는 건 수사기관이지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것이 하기 쉽다를 계속 비판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신정동 사건부터 엽기토끼 사건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아직도 조회수가 100만, 200만 막 나오는 그런. 엽기토끼 사건에 누가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이 1차, 2차, 3차 사건의 연쇄범의 범인이다라고 자기들이 취재했고, 그래서 사실은 누가 프로파일러 누가 아니면 어떤 유명인 셀럽 누가 해서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게 되게 자랑스럽고 그렇다. 박지선, 표창원 얘기 나오고 다 그래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누가 범인 2인조가 있다는 게 확실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엉뚱한 거 찍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하는 게 맞느냐? 어쨌든 본인들이 실수한 부분에서는 인정하고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아니면 이게 뭔가 착오가 있었고 아니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철회를 한다 아니면 다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다 뭐 다시 보기를 빼버리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했던 프로파일러라든가 아니면 뭐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분석은 뭐냐? 그 PD나 이런 애들의 얘기 추적했던 건 다 거짓말이냐? 아니야? 뭐야? 이게 뭐야? 팩트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슬그머니? 근데 조회수 높아. 그 조회수 장사하는 거, 시청률 장사하는 거 아니냐? 다시. 그럼 김신혜 거는 어떠냐? 김신혜를 다뤘던 몇몇 탐사보도 프로그램 몇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게 적절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좋아, 했다. 저 양심에 꺼릴 건 없다. 대신 우리는 합리적 의심에 따라 다 했다. 나머지는 수사기관이 할 일이다. 맞습니다. 그건 뭐 틀린 얘기 아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른 의견은 받아봤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 강압적으로 했어.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강압적으로 했지만 이것을 이 강압적 행거는 그래 인정한다. 나머지 즉 그것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팩트가 많이 드러난 게 있거든요. 를 통해서 봤을 때 진짜 실질적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해줘야 된다. 가능성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이게 소위 말하는 언론의 역할이 아니냐, 그리고 탐사보도의 역할이 아니냐. 근데 제가 그것이 할수있다라든가 아니 그런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상당히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들의 합리적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그런데 그리고 많은 걸 또 사회를 바꿔오는데 기여를 했다. 근데 딱 거기서 멈추고 있다. 더 발전하고 더 뭘 해갖고 실제로 본인들의 실수라든가 본인들의 약점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뭔가 하나 더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과정에 김신혜 사건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김웅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아주 굉장히 탐욕스러운 PD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분명히 자성해 봐야 된다.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아니면 그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전문가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 자기 편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을 의견도 들어서 다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런 욕은 먹지 않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김신혜가 범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 재판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거기에 박준영 변호사에 대해서 실제 그 사람이 이게 좀 뭔가 자기네 이해해서 그런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 사람의 공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꼭 저는 쟤는 내 편, 쟤는 네 편, 쟤는 이런 어떤 편가르기라든가 딱 일도양단의 흑백 논리가 적용되는 공간은 아니다. 진실의 영역은 그건 명확해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김신혜 사건은 이제 본심이 들어가서 재심이 들어가서 따져질 겁니다. 그때 압박수사, 불법수사했던 담당자들, 경찰들 아닌 사람들 책임을 물어야 되고 법적인 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기록되지 않고 객관화되지 않은 엉망진창인 수사, 기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것까지 간 거 아니냐? 아무리 그게 권위주의시다라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저는 김신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 윤석열 씨 사건이라든가 약천호구의 사건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게 그알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되고 박준영 변호사 같은 사람의 재심 변호사도 여러 나와서
여론 나와서 과거에 석연치 않은 사건들 아니면 불법적인 문제가 있어 했던 사건들이 다시 검토되고 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아니면 진짜 그런 걸 이용하는 사악한 어떤 사실은 범인인데 무슨 이런 언론을 이용하고 그러는 거에 익숙한 그런 자들은 지금 정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김진애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재심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뭐 연결이 같이 된다고 하면 뭐 조금 연결 지점은 좀 적지만 김남국 사건도 전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겸손엔 힘들다 제가 출연을 한 달에 한 번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김남국이 그 겸손엔 힘들다 뉴스공장 거기에만 출연해갖고 자기 입장 밝히는 거 매우 부적절하고, 사실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개 기자회견을 해야죠.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기자들, 이거 대한민국에 다 기자들 다 모여? 수백 명이 다 모여? 공식적으로 나는 이래, 내 입장은 이래, 이거는 이래, 거래 이렇게 됐어. 너 조선일보 너 제기하는 거 봐라, 네 말 틀렸어. 물론 네 말 중에 팩트 맞아. 그리고 또 다른 공개 기자회견을 해야죠. 질문 답변을 하고. 그게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왜 여당 국회의원들이나 여당 정치인들이나 관료들 왜 비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대통령 도스태핑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안 됩니다. 지들은 뭐 학생운동 했던 애들, 586 애들, 무슨 뭐 민변 출신 아니면 무슨 이런 애들은 뭐 특권을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욕을 먹는 겁니다. 너무 김남국의 그 같지 않은 행동이 결국은 일파만파를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코인 갖고 돈 버는 게 뭐가 문제야? 코인 갖고 돈 버는 거 갖고 문제 삼은 사람 없습니다. 예? 누가 그런 문제 삼습니까? 그게 아니라 핵심적인 건 뭡니까? 왜 국회 의정 활동,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질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연봉을 세비를 1억, 2억 가까이 받으면서, 그리고 본인이 그 정치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나도 공개 안 하고 있다. 그게 지금 밝혀진 것도 어떤 코인 추적 전문가들에는 추적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근데 이렇게 했으면은 스스로 자초한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그래서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소위 말하는 세월호 때 무슨 저기 유족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 배지된 놈들, 아니면 거기서 이득을 얻은 놈들 나중에 한 꼬락서니 보십시오. 마찬가지다. 지금 이것도 마치 이게 지가 무슨 이런 거 민주당 쪽에 가까운 그 스피커들 셀럽에 의해서 거기에 편승하고 숟가락 한번 얹은 애들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애들이 마치 거기서 말만 몇 마디 짓거리다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결국은 이 사고친 딱 그 꼴이 아니냐 김남국이. 그런 욕을 먹지 않으려면 솔직하고 당당하고 좀 더 큰 정치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뭐냐, 손혜원이라는 사람은 김남국 지키기를 해서 뭐 호남에서 이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전에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진실을 밝히고 뭘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된 후에 그런 얘기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내로남불도 아니고 모든 게 다 검사들이 뭘 한 거면,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근데 그거 몰랐느냐? 지금 정권의 검사애들이 노리고 있는 거 몰랐느냐? 하나라도 꼬투리 잡고 해는 거 몰랐느냐? 마치 그걸 모르는 것처럼 그건 그거고,
본인의 행동 거지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정치를 하는 참 답답한 부분인 겁니다. 다시 제가 이제 어느 그 겸손님들 다 거기서 김어준 씨가 물어요. 마치 취조하듯이. 그래서 사실 그것도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물어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물으려면 제대로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김남국 의원이 김남국이 김어준 씨의 답하는 자세를 보고 저건 진실이 아닌데, 얼굴 표정이라든가 눈 이런 거, 그러니까 행동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행동은 사실은 진실보다는 오히려 뭔가 약간 쫓기거나 아니면 약간 좀 일종의 가공의 그런 걸 하는, 결국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겸손히 힘들다에서 김어준 앞에서도 한 얘기 하고도 사실은 그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서 그 자리를 마련해준 김어준을 또 바보로 만드는 거죠. 김어준 씨는 사실은 최소한 의리는 지키고 싶고,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최소한의 걸 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엔 김남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김남국의 진실은 실제로는 감춰져 있고, 사실 지금 말하는 건 사실은 대부분이 말하지 않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켜보자. 실제로는 지금 보십시오. 결국은 검찰 수사 들어갔어요. 검찰 수사가 되면은 말 그대로 검사 애들이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지금 탈탈 털고 있어요. 예? 아주 옳다고나 잘 됐다 싶어갖고, 지금 아마 내일 모레 그 결과 나오면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완전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사실 문재인 정권의, 그리고 학생운동 586 애들 뭐 이런 애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내로남불. 예? 내로남불. 지들은 매우 뭐 도덕적인 것처럼 막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다 뭐 강남에 집 하나씩, 뭐 아니면 적어도 뭔가 몇십억씩 굴리고 막 나쁜 짓 지들끼리 하고, 막 다른 아래 세대는 기회도 안 주고, 막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저기 집단 괴롭힘이나 하고 문자폭탄이나 돌리고, 아주 그냥 가진 그 폐악질은 다 아는 그 쓰레기 같은 집단들, 그런 욕을 먹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건 사실은 끊어내야죠. 내로남불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사실은 김남국한테 이제는 실망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좀 갑갑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아까 김신혜 사건 같은 거 보면서 그런 거예요. 합리적인 어떤 비판이나 어떤 문제 제기가 아니라, 뭘 위해서 우리 편은 되고, 우리 편은 뭘 해도 되고, 저쪽 편에 있는 데는 뭘 해도 안 돼. 근데 우리 편이 이 상식에 부합한 일을 하면은 그래도 좋은데, 그런 어떤 일방적인 감싸기, 내로남불 이런 것이 있으면은 나쁜 놈들은 그걸 파고듭니다. 결국은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민주당 애들이 하는 짓거리들도, 뭐 지도부든 어쨌든 한 짓거리들도 전혀 정치적 감각도 없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지지자들만 아니면 패거리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온 그것이 사실은 김대중이나 뭐 김영삼이나 아니면 큰 보스가 있을 때는 가능하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했으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이재명은 그런 급은 아니에요. 결국 보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이런 걸, 쌍특검 이런 거, 지금 국민들이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예? 너무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정치 얘기를 안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이 김남국 얘기는 정치 얘기라기보다는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의.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한 문제는 이게 지금 그냥 난장판이 되는 부분. 하여튼 그렇습니다.